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증 시리즈. 자, 저번에는 한번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해서 현역 국회의원 이야기가 들어봤고요. 자, 오늘은 경기도의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시작합니다. 세 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 어떤 도지사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경기도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우석 경기도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날이 한 100만을 빨리 좀 찍게끔 단기적 역할을 하고 싶은 경기도의 에이스, 삼선 같은 초선 의원 김우석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네, 포천이시죠? 네, 포천입니다. 야, 포천 하면은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포천 한 번쯤 가보지 않습니까? 포천이 많이 유명하죠. 네. 근데 딱 두 가지밖에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막걸리, 포천 막걸리, 그렇죠. 이동갈비.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유명한 게 훨씬 많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아는 것들은 딱 두 가지 정도다. 알겠습니다. 김우석 경기도 의원님. 다음에 김직난 경기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 의원님보다 훨씬 웃기지 못하는 수원 출신 김직난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성함에 직자가 들어가면요, 이거 네. 이제 보통 사람은 이름을 까먹기 힘든 정도. 굉장히 독특한 그 네. 문자죠. 학교 다닐 때, 네. 전교생에 이제 놀림감이 엄청 많이 됐어요. 왜요? 근데 그 어떻게 놀려요? 교장 선생님이, 김하고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찡 했다, 찍 했다, 찍 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때마다 전교생들이 말할 때마다 깔깔 웃어가지고. 혹시 정직하다 할 때 그 직이에요? 네, 고들 그러시구나. 직자거든요. 그 성격도 돌직구예요. 돌직구. 그래서 이름 들어가시는구나. 이름값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좀 듭니다. 경기도에서 이렇게 친히 올라오셔서 네. 이재명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포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포천 그러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5군데 지구 다 이겼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근데 포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북쪽들 다 빨개요, 사실. 그리고 제가 한 명 뽑는 선거에서 민주당 타이틀로 처음 된 의원이에요. 그 역사적인 축하드립니다. 분이시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 같은 초선이라고 그랬는데 2번 떨어지고 3번 만에 됐어요. 그 지선이시네 사실상. 네. 처음 현실은 받았어요. 초선이고 역할은 뭐 이제 한 3등급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저 부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산 분들이 그 험지구에서 네. 낙선을 한 번 하면 0.5선 쳐준대요.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후반기 이제 원내에서 부대표를 2번 다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후반기 때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그거 갖고 맨날 싸워요. 엿먹을 하고 지금 또 부대표 시키는 거냐. 그럼 저 사람이 오해할 거 아니냐. 나 저 사람 찍었는데 지금도 그 논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건 빨간 당이 많은 네. 쪽에서 네, 그렇죠. 네. 빨갱이 소리 들으면서 정말 일상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랬을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 옷을 입고 다녔더니 불러요, 진짜로 어른이. 이 빨갱이는 뭐 하는 거냐고, 동네에서 지금. 참 힘든 곳이다 진짜.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빨갱이가 뭔데 도대체? 설명도 못해. 설명도 못하면서 그냥 빨갱이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도 우리도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공격이 오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 빨갱이다 어쩔래. 네. 이렇게 근데 동네 어른이라 또 그렇게 하면 또 싸가지 없잖아, 또. 그런 게 어려워요, 사실. 낙선 각이지 뭐. 예. 네. 자, 그다음에 김정난 의원님이요. 저는 경기도 의원에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고 후반기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고요. 남자들 13명을 상대로 여자 1명 있는 건설교통위원이고. 공대 여학생 하나 있네요. 예. 근데 이제 홍일점이 안 되고 거의 남성화 되어가지고 거의 형님이라고 뭐 저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근데 여성이셨어요? 예. 변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 같은 곳, 대구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국회의원 5분도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수원시장님도 그렇고 뭐 시도원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수원은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제1위 도시니까요. 경기도의 여론의 방향이 수원에서 거의 좌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도청 소재지. 네. 경기도지사도 거기서 근무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김우석, 김직란 경기도 의원님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주제에 맞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도의원 입장에서 본 이재명 지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분이 한번 짧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거꾸로 똑같은 질문들을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느낌이 어떠냐? 어떤 이미지냐? 그랬더니 깡패 같대요. 깡패 아, 같아요. 네. 그래서 뭐냐 깡패가 했더니 좋은 의미더라고요. 깡다고 좋고 패기 좋다. 깜짝 놀랐어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야, 넌 어떻게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냈냐. 아, 근데 진짜 이미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것 같지만 일하는 거는 뭐 그냥 일사천리로 잘하는데 무리 없이 해결도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테르테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추진력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지사한테는 뭔가 이렇게 설득 당해서 합리적으로 뭔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재명은 남자들은 그러는데 네. 여성들은 좀 달라요 느낌이. 네. 막 내가 뭘 얘기하면 깐죽깐죽 대들 것 같고 막 짜증나는 스타일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실제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이미지가 있다. 이낙연 이제 후보랑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젠틀맨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대요 사실. 근데 최근에 또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혼자 치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직란님께서는 일단은 이재명 지사 그러면 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인물이다. 그런 게 이제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데요. 또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인물로 보여져요.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내용처럼 제 주변에는 이재명 후보가 뭘 내면 무섭다. 해버릴까봐? 네. 그래서 왜 무섭냐 물어보니까 말하면 무조건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입에서 뭐 나올까 굉장히 무섭다고. 좋은 의미 같은데 들으면서 좀 긴가민가 하긴 했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그냥 의례껏 내는 공약인가 보다 이 느낌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들은 저게 이루어진다는 느낌 속에서 보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큰 단체들끼리 큰 이익 충돌이 있을 때 불편하잖아요. 신문 보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아주 좋은 방법을 쓰는 게 방송을 들이대요. 너네 입장 얘기해봐 일반 사람들한테. 먹히는지. 그럼 다 정리가 돼. 자기 얘기하다가 명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송을 들이대는 건 전략을 잘 써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계곡정비 사업인데. 활용할 줄 아시네. 네. 미디어를. 계곡정비는 이제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불법 점유를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온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다 철거해 버리겠대. 그럼 난리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어느 날 봤더니 지사님을 응원을 한대. 거꾸로 현수막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던 게 간담회를 가놓고 방송을 대고 있는 거야. 억울한 심정 분명히 있죠. 근데 조곤조곤 합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수긍을 하게 되고 철거에 이제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더 좋게 할 것인가. 그 전 국민이 같이 활용했고 이용해야 될 그 하천 계곡, 아름다운 계곡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얘기 쉽지 않아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는. 근데 궁금했던 게요. 그렇지 않아요. 계곡 정비를 하면 그때 그 계곡에 이렇게 평상 깔아두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싹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진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장사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 옆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 옆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대체적으로. 근데 여름철 한철 장사 때 계곡에 이제 평상을 이용을 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점유가 되어 있던 건데 다 철거를 해버리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접근하기 쉽게 좀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음식을 여기서 배달하는 구조로 바꿔나니까 독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불법 점유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해졌고. 항상 백숙을 이제 안 먹어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철에 백숙 가격이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 그 계곡에 평상 깔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장흥 아니에요? 장흥? 장흥도 그렇고요. 가평도 그렇고 포천도 그렇고요. 포천 정말 이동 계곡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모든 계곡을 다 가게들이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아마 장흥 안 가보셨으면 모르실 텐데 엄청 잘 돼 있죠. 계곡 거기. 전체가 다 평상이었던 네, 그게 네. 지금 정비가 됐어요? 완전 잘 돼 있을 거예요. 아, 제가 그 말씀하시는 데가 그쪽 같아요. 송추가마골에 있는 쪽인데 거기는 완전 정말 완전히 황골탈태로 바뀌어 있어요. 좋은 일이죠. 야, 알겠습니다. 한 번 시간 되시면 꼭 가보시면 예, 좋을 그럴 시간이 것 같아요. 없어서 네. 전원으로. 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깡패, 이거 좋은 의미였지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를 좀 무시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네, 네. 소위 말하면 의회주의자가 아니다. 네, 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악의적으로라기보다 그렇게 느끼는 의원님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뭐 잘 진행이 안 돼. 자기 일이. 그럼 지사가 막나보다 그래요. 그거 저한테 막 얘기를 지사가 자기 얘기도 안 듣고 소통도 안 된대. 직접 전화해보라고. 진짜 지사 얘기가 그런 뜻인지 의견이 그런 뜻인지 물어봐라. 왜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그러냐. 아니면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런 정책 사업들이 실무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버리면 어떡하냐. 전화번호 줄 테니까 해봐라. 근데 사실 의원님들도 지사한테 직접 전화하는 걸 쉽게 못해. 이상하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소통 정말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문자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럼 전화해서 바쁘면 못 받겠지. 그럼 문자를 남겨요. 회신이 100% 와요, 100%.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어려워하는 이미지가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유명해진 사건이죠. 뭐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사건이 있는데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의원님들이 바쁘시니까 대신 좀 수고롭게 하겠다 해서 이제 대표단이 구성이 됐는데 대표단이 예전에도 이제 정책 제안 많이 해요. 대표단에서 의원님들 의견 다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요, 사실. 근데 문제가 왜 됐냐? 왜 그걸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게 기자회견을 제안을 했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사실 더 많은 의원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정책 제안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또 아니라는 거야, 이제. 잘못됐다. 다 알아,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거기 지역구가 어디예요, 우리 의장님이? 어디예요? 수원입니다. 네. 수원 어떤 의원님 지역구예요? 수원입니다. 네. 모 네, 의원 네. 지역구겠네.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이제 삼선 의장이다 보니까 다음 정치적 행보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뭘 준비를 하는지 수원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해야 돼. 그러면 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의견을 구하고 의회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장 개인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그게 어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정리해 보시자고요. 네. 그러면은 현재 경기도 의회가 전체 도의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142명이요. 142명입니다. 142명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90% 정도 되죠. 더 되죠. 그 정도 되죠. 132명이니까 90% 정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이재명 지사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의외에 반대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겉으로는 좀 창피하고 쪽팔리잖아요. 그게 뭐대 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가신 그분의 지역구의 출신인 경기도의 의장은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대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잘 나가는 꼴을 좀 보기 힘들다. 아니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의 직함이라는 걸 가지고 의회 전체 의견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개인 의견을 얘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가 정책 제안한 걸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왜 똑같은 패턴으로 그 일을 벌이느냐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분이 네, 이제 이해했어요. 네.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분은 뭐 혹시 염시장님 뭐 다음을 노리시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 얘기 듣고 있죠. 이유가 그렇구나. 다 그렇게 되는구나.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이건 물론 김직난 의원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표현하기가 곤란한 문제.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재명 지사랑 관련해서 가끔씩 경기도의회랑 이렇게 부딪힐 때 보면 그런 점들이 작동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있죠.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전에도 이제 전도민 재난지원금 100% 할 때 문제 되지 않았어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던 거예요. 최근에 그 전도민 재난지원 관련해서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건이 예, 예. 있었잖아요.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반대 도의회 의장한테 중립시켜라. 이 말이 그런 뜻이로구나. 그럼요. 중립시켜라. 근데 언론들이 어떻게 나가냐? 의장인 개인 수원 출신 의원이 안 나가요. 의장은 이렇게 나가지. 그러면 일반 유권자나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의회 입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을 하고 계시네. 저쪽에서는 지금. 근데 아니라는 거지. 어. 명분은 뭐냐? 우리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명분 될 수 있죠. 다 물어보고 다 의견 구하고 하면 되니까. 의총장에서 의결해서 건의하면 되니까. 근데 매번 뭐 의총 열 거냐고. 회기 때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이제 도의회를 출석하려고 하면 예. 그 앞에서 막 특히 국민의힘 그쪽에서 막 피켓 들고 막 그런 걸 하대요. 아,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 의원들이 어. 무슨 지사한테 그런 걸 해요.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다 거의 독점 구조 체제에 있는데. 아하.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당내 야당처럼 이렇게 반대만을 일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뭐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떤 경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그 국회도 뭔가 좀 180도 갖고 있을 때 일사천리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말처럼 그게 쉽게 안 되는군요. 근데 또 거꾸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모든 조례가 경기도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조례 통과율이 100%가 나와요. 한 번도 걸러진 조례가 없어요. 맞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비판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의장님이, 그 장윤구 의장님이 이제 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멘트를 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의장님 같은 경우는 의원들을 대변하는 거는 중립성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얘기하셨다면 좀 좋을 뻔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선 전에 1, 2차일 때는 저희 도의원들이 다 도민을 위해서 합심해서 뭐 이런 분쟁 없이 잡음 없이 이루어졌는데 3차 때 처음으로 의장님이 이 의견에 대해서 냈잖아요. 그런데 1차, 2차 때까지 거론해서 하시면 1차, 2차 때 행했던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다 뒤엎는 게 잘못하면 될 수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뻔했다. 뭐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어떻게 보면 대선 수업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요. 이게 지금 그 경기도가 얼마나 큰 광역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 한번 전체 표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6월 말 작성된 전국 시도별 인구 및 세대 현황이거든요. 경기도가 1,300만이고요. 서울특별시 9,500만. 아니 950만. 다음에 부산 330만. 대구 230만. 가까이 한번 더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도가 너무 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축소판에 가까운. 더 커졌을걸요? 네. 뭐 공감합니다.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올라와서 이제 발언할 때 1,300 80만. 도민 여러분들 점점 늘어나요 그 숫자가 지금. 1,350만이거든요. 지금 6월 말까지는 이런 정도의 여기서 그 시도지사 지지율이 지금 압도적 1위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작은 시도는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1,300만, 1,400만 가까이 가는 그 인구를 가진 곳에서 여기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중간쯤에 경기도라고 있거든요. 지지율이 무려 72%가 나옵니다. 그 서울은 어느 정도냐 56, 부산 53. 이분들은 이제 당선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고 네네. 대구 47,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경기도민들의 지지를 72% 받는 이런 주자란 말이죠. 그러면 민심대로 간다면 도의회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재명 지사한테 우호적일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당내에서 파열음이 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대선 경선에 그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뭐 정치 구조에 이제 좀 아쉬움이죠, 사실. 뭐 누구나 정치인들은 뭐 도민만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고 72%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 지사께서 하시는 정책 이슈들을 적기에 잘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되게 좋아. 언론에 잘 달아주고. 근데 사실 72%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경기도민 72%가 이재명 지사가 한 정책을 다 알겠느냐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렇겠지. 근데 뭐 계곡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전도민 재난지원금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CCTV 거고. 있잖아요, 또.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잘한다. 타이밍을 정말 잘한다. 감각적으로. 저는 거기에 진짜 너무 칭찬을 하고 싶어요. 네, 타고난 정치인이죠. 네, 네. 감각 자체가. 전 조금 반대로 생각해요. 그 지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민의 수준 자체가 높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네. 멋있는 멘트. 멋있는 정치인이시네. 네. 왜 그러냐면 뭐 잘하는 거 알아본다는 거죠. 네, 아니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그러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런 면에서는 실제로 뭐 딱딱한 구조들을 좀 바꿔보려고 싸움닭 같은 인상도 주고 또 맞기도 많이 맞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맞으면 그만두거든요. 근데 지사는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강해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본 이재명 지사는 항상 주정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대안을 내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얘기하면 그 지사한테 얘기하면 뭐 지사 왜 통화 안 되냐 네. 막 그렇게 하는데 아마 도의원들이 왜 전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냐면 말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선입견도 네. 있을 거고 무서워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전화해서 싫어하는 측면도 있을 어, 거고. 설득당할까봐 또 전화를 하기도 굉장히 정확한 논리로 계속 그 근거를 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구조기 진짜 때문에 그렇지 거기 않을까 좀 동의하는 싶습니다. 바가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 잘 하시거든요. 아는 것도 되게 많은데 지사랑 다 오픈 공간에서 여러 명이 보는데 1대1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가끔 해봐요. 전투력이 너무 좋은 거야 사실 지사가.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니까 대선 후보 되는 거고. 국민들한테. 방송하면서 인정합니다. 네. 네.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대개 인터뷰들은 답이 예상이 돼요. 음. 근데 지금 그러니까 답이 예상이 되는 사람은 시청자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답이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할지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지사. 맞아요. 제가 인터뷰를 한 10번 이상 해봤는데 네. 한 번도 그 인터뷰가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시도지사 지지율 압도적 1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1일 날 발표한 건데요. 아까 72%였잖아요. 시도지사 평균 지지율이 54%입니다. 네. 평균보다 18% 높았고요. 그 6월 달에 했던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1.3% 1등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이런 쪽은요. 그 어떤 특정 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시도지사 지지율을 보면은 전남 도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 부분 1등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는 여야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광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72% 지지율 나오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제가 봤을 때 60% 넘긴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리얼미터가 60%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한 10% 정도 플러스해서 70% 맞는 것 같고요. 리얼미터는 이제 자동응답이고요. 한국갤럽은 전화 면접인데 이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건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다는 것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뭐 폄하를 해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경기도민들은 이재명 하면 뭐 당을 떠나가지고 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네네. 이제 그 도민들한테 공감을 하죠. 삶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만족하느냐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사실. 음. 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 그럴까요? 네. 우린 스스로 이제 시장 뺏기고 고담 서울이라고 또 자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서울 시민들이 계속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고. 그냥 부동산이나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좀. 네.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 정도 인구나 규모면요, 웬만한 나라보다 더 커요. 작은 나라들에 비하면은. 근데 여기서 지금 사실상 대권 수업을 쌓은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경력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권 후보 중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항상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 쪽에 맥을 못 쳤죠. 처음이에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책을 구현했겠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다가가는 느낌을 주는 지지를 받는 경기도지사가 처음인 거예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근데 네. 뭐 특수관계랄까 뭐 그런 것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당연히 이재명 지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인간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자체가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친근하고 인간적이에요. 그렇죠. 아까 무섭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일반인들. 따뜻해요. 네. 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되게 좀 친한 사이예요. 약간 개구장인 느낌도 좀 네,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말도 잘 들어주고 그 몸에 배인 사람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악마화 시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동네 친한 형 정도 느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눈이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있어서 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눈이 작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미디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악마화 시켰던 측면들이 그럴 수 있죠. 자꾸 그렇게 네. 보이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일화까지는 아닌데 제가 생활에서도 이제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친구예요. 근데 여자예요, 여자. 동네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너는 꼭 이재명을 해야 되냐? 왜 그랬더니 전과자잖아. 음, 음. 근데 이거를 설명하니까 너무 긴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바쁘니까. 근데 그런 단순한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 지금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사범 이렇게 하는데 네. 들어가보면 맥락이 이해가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음주운전 빼고 그거는 이제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떤 상황이었을지라고 맞아요. 할지라도. 근데 그게 무려 한 20년 가까운 전에 일이고 그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흠 잡자면 그렇게 흠을 잡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어떤 그 필연적으로 본인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쁜 짓을 하려다가 아니라 좋은 짓을 하려다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마화 시키면 그게 먹힌다니까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걸 설명하자면 그 시민운동 공간에 그 치열함들이 있잖아요. 사실 거기가 지도권의 보를 못 받았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그걸 했겠어요? 좀 내가 우리 옆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들보다 좀 다 이렇게 힘든데 좀 같이 잘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다 빼고 그냥 전과 기록 갖고만 얘기를 하면 또 전과 맞습니다. 기록 자체는 되게 이름들이 특이하고 멋있잖아요. 검사 사칭 어쩌고저쩌고. 네. 저는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제대로 바로 실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형수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수 욕설 부분도요. 그것만 갖고 비난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형님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했던 욕을 이제 형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악에 바친 이재명 지사가 형님한테 돌려주는 똑같은 욕을 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비판하자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런 것들이 무슨 흠집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제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 뭐 진보다 보수다라고 자기 정치 성향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꽂히면 이거 아니라고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 똑같은 네.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네.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판결문에도 나와요. 그 욕설이 형한테 했다는 욕설이라는 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저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시장이 집무실에서 성추행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막 운동을 하는데 저희 동네가 이제 인구 비율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막 가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 할머니들은 그래요. 그 남자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할아버지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분들이 찍는 데가 어디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 욕설 부분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푸른나무 푸나님하고 저하고 만약 둘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제3자 눈으로 계속 보니까 좀 인간적인 것으로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둘이가 당사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이제까지 그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기 엄마에 대한 부분에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그에 항상 이권에 대한 얘기를 다 이리저리 다 막으니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건들고 아프게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다 못 참고 그리고 뭐 폭력까지 행사하니 결론은 이제 전화하는데 저도 가족들 중에 우리 엄마한테 만약에 그렇게 하면 뭐 전화기로 욕하고 난리 나죠. 저희 둘이가 만약에 형제나 뭐 또는 뭐 남매나 이렇다면 전화해서 그 굉장히 느긋하게 쉽지가 않을 아주 교양 있게 뭐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곤란할 것이고 결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게 되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재명 지사가 그 경상도 출신이라 거의 산맥이 좀 많아요. 좀 척박하죠. 그리고 또 뭐 알다시피 깡촌에서 태어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약초나 이런 부분에 산세가 험한 곳이에요. 그럼 뭐 정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느긋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는 생존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을 힘들게 키웠겠습니까? 그런 엄마에 대한 애정이 결론은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예. 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맥락을 다 싹 자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형수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편으로서는 공격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맥락 자체를 보면 이해가 되니까. 네. 저는 되게 답답한 게 이 지사가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못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재명 지사가 도의원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도의원으로 봤을 때 이야기니까 지금 이 지사가 취임 후에 최초이자 유일한 정책이 있다.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뭐 공약들에 대한 저작권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첨한 게 있어요. 저작권이 있어요. 예? 첨한 거 아무도 안 했던 거.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저희 방송에서 이제 뭐 자전거 얘기도 하셨잖아요. 경기도민들 자전거 타다 다치면 이제 뭐 보험 처리가 된다. 뭐 예. 저는 사실 방송에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지금도 경기도만 하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경기도가 처음 해서 전파를 시킨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소득 관련된 거 위원회 설치해가지고 계속 정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청년 기본소득, 그거는 경기도가 지금도 유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여주하고 저희 저 포천에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해요. 그게 이제 집행내역들을 보니까 한 350억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합계 출산율이 올랐냐? 오르지 않고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해요. 그럼 뭐냐, 이제 뭐 인구정책 관련해서 산후조리비는 애 낳는데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이걸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 이제 김증난 의원님이 건교에 계셔가지고, 서울 외곽순환도로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김증난 의원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뭐 외곽 순환도로라고 이제 이름대로 생긴 대로 그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 외곽 순환도로 그러면 항상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지. 그렇죠. 네, 그래서 외곽지 뭐 1,380만이 1,000만 미만의 서울의 외곽지가 항상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까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도지사가 없었어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중심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 뭐 경기도 특별시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를 수도권 우리가 1뭐로 바꿨죠. 네, 서울 외곽순환선에서 수도권 제1순환선을 바꿨죠. 이름을 아예. 네네, 이름을. 기분 나빠. 왜 서울이야 이게?
그게 뭐 이제 이런 서울 거죠? 중심의 사고방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관례적으로.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데 네. 그런 경우 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표지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경기도가 돈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예상하기인데 뭐 거의 3억에서 4억 선에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씨만 이렇게 간단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항상 뭘 바꿀 때 간판 전체를 다 바꿔가지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 작은 것을 잘하니까 큰 것도 잘할 것 같다. 저도 그 그렇게 논란을 생각합니다. 한번 잠깐 접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 관계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는 경기도지사인데 왜 우리가 네. 불정한 대우를 받아야 돼? 저 한일 관계도 그런 거거든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신데 상대방한테 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한국에 현존하시는 그 친일 파 분들은 그걸 용납을 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의 본질은요, 자국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매번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럼 아까 또 경기도만에 또 최초로 했던 거, 네. 근데 전파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 지방자치 특징이기도 한데 작은 실험이 좋으면 전파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무상 교복 지원. 네. 성남 때부터 유명했죠. 네, 이게 이제 경기도가 처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부지사들이 이제 뭐 1부지사, 2부지사, 행정부지사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바꿔요. 그것도 유명하죠. 네. 근데 정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사실. 근데 평화라는 건 남북 관계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 관련된 목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평화부지사가. 그분은 도지사님하고 이름도 비슷하시던데. 이재강. 형제는 아니죠?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공버스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제 북한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개풍 양묘장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 북한으로 뭘 주는 거에 대해서 다 감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자 지원, 인도적 지원은 되는데 기계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처음 민간에서 그 양묘를 하기 위한 시설 장비들을 처음 들어간 사업이 이제 개풍 양묘장 사업인데 그건 잘 받아요. 북한의 현실이 산에 나무가 없다잖아요. 그 경사돼 있는 곳에 나무를 식재를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 우리나라에 9개가 있어요. 북한에 5개가 있어요. 그러면 경제교로는 뭐 통일부나 외교부가 알아서 하더라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학계에서 할 수 있는 생물자원, 생물 그게 뭐냐면 이제 나무 얘기하는 거죠. 자연 관련된 이야기 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거를 일단 물꼬를 좀 터놓고 가자. 점점 확대를 하는 것들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조금 아쉽죠, 많이 지금 그러니까요. 단계가. 경기도하고 강원도는 이제 접경 지역이라서 네. 남북 관계에 두 도지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또 있습니까? 이 리스트가 너무 뭐 많아서. 하도급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건설, 뭐 부동산이 워낙 민감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있죠. 실제로 저희 이제 건교회 일인데 실제로 하청으로 넘어가는 거기서 이제 프로테지가 떼고 맨 마지막으로 가면 거기서 이득을 남기려면 실제로는 부실한 여러 가지 건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하도급이라고 인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도급을 불법적인 하도급들 뭐 근절하고 또 임금을 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실제로 임금을 다이렉트로 지급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우리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잖아요. 그 유령 회사 네. 그런 부분이 관급공사에 입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마련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걸러내서 실제로는 지금은 관급공사에 한 30% 이상을 걸렸다고 지금. 야,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실제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관급공사에 입찰을 했는데 걸렸어요.
다음에 이제 취소되잖아요. 무서워서 이제 우량한 곳, 실제로는 좀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건설회사를 도리어 키우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준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게. 죽는다. 다 죽이냐. 그리고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너 다음에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강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SBS가 이재명 조폭 뭐 이렇게 보도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초반에 있었죠. 그때 뒤에 어떤 썰이 있었냐면 건설회사가 모기업인 방송사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죽이기 들어갔다 뭐 이런 썰은 믿진 않습니다만 네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보도는 사실 그 내용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주 그냥 유명해졌죠. 그때 더. 그 후로 사람들이 그 방송 안 본다요. 네, 맞아요. 실제로 네, 굉장히 요즘에 좋은 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큰 덩어리의 문제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한 그 정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큰 것만 하진 또 않아요. 작은 것들 중에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동네 사랑방 만드는 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행복 마을 관리소라고 하는 건데 동네 가다 보니 할아버지들 쉴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카페 들어가야 되고 돈 내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근데 그냥 동네 정자처럼 뭐 한 군데를 만들어 놨어. 뭐 할머니가 가서 할아버지가 가서 야 우리 집에 저거 못 좀 박아줘. 그럼 가는 거야. 거기 있는 분들이. 야 택배 왔다는데 좀 받아놔. 그리고 나 가는데 힘드니까 좀 같이 가줘. 무섭다. 이런 작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생겼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주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등하굣길의 학생들. 를 같이 가주는 것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깨알이네요. 그거는 디테일한 작은 포천시가 한 것들까지도.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한 경기도가 거예요. 도와준 사업은? 거죠. 예.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네. 저는 그 조금 감동적인 게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뭐 군대를 갔냐 안 갔냐 왜 못 갔냐가 아니고 왜 가냐 안 가냐만 이제 따졌을 때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군복무하는 경기 청년에다가 그 상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최초로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본인은 군대를 못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굉장히 디테일하다. 그럼 경기도에서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상해보험을 네, 가입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 경기도로 이사 가야겠다. 군대 제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 새끼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민감한 게 조금 놀란 게요. 경기도 먹거리 드림 코너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름은 좀 바꾼데 무슨 냉장고 이래서 거기다 우리가 남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걸 가져다 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저는 그건 굉장히 타깃이 딱 정해져 있어서 뭐 어르신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경기도는 도민 누구나 야, 나 그것도 진짜 감동이었는데. 감동이었어요. 그럼 나도, 근데 저는 이제 안 가겠지만 도민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성남이나 평택, 광명 그 푸드마켓이 3개고, 또 이제 접근율이 떨어질까봐 복지관 33개 노인시설에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현대판 장발장이 되지 말자. 생계 때문에 범죄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서민은 사과 하나 얘를 훔쳤다. 그러면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직접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큰 도둑은 못 잡으면서 작은 도둑은 왜 이렇게 많이 잡냐.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 하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뭐 세종시에다가 땅을 뭐 농지를 뭐 한 4억 5천 원어치 사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10몇 억 됐다는 거. 그게 진짜 도둑놈이지. 그것도 있지 않아요? 친환경 과일 급식. 너무 좋죠. 그거 한번 했었죠. 지사가 또 여기 와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아마 교육청이랑 이렇게 같이 네. 반반씩 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거는 좀 잘했고요. 사실 이제 지사가 급식비 1인 단가를 좀 올려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뭐냐면 급식비가 얼마인데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한다고. 근데 1인 급식비는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분리를 하자. 그래야 일반 도민들이 봤었을 때 우리가 아이들이
뭐 얼마짜리 급식을 먹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해서 거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건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네.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홍보비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우리 같은 그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도 같이 건드려야 돼가지고. 네. 근데 저는요, 네.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일부러 홍보를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갈까봐 생색만 내고 우리는 그런 사업했다. 저번 이재명 지사 그 자리에 나오셨을 때 네. 경기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은 보험 된다. 그 무조건 드러났다. 몰랐거든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중요해요. 제가 진짜 감동했던 것은 KTX 타고 가다가 경기도 광고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됩니다 광고를 네. 경기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비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그거를 다 심의할 거 아니에요. 하죠. 심의하죠. 근데 이제 건건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진 않고 어. 어떤 이제 덩어리들이 있는 거죠. 그 덩어리에서 필요한 만큼 개별 사안에서 쓰는 건데 저는 이 홍보비 논란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식재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재료를 비싼 걸 쓸 건지 아니면 마케팅을 잘해서 알릴 건지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공적력으로 넘어와서 재정을 가지고 홍보했었을 때는 비판을 하려면 쓸데없는데 썼을 때 비판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논란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거리가 뭐냐고 주제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굳이 공격하면서 남경 PD 베스트 많이 썼다 이런 식이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국감 때 엄청 재밌었잖아요 사실. 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A랑 B랑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하는 거는 악의적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네거티브로 하고 하는 거예요. 비판이 아니라.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저쪽 당 국회의원님들이 행감 때 했던 얘기, 국감 때 했던 얘기가 야 무슨 뉴욕 타임즈의 그 홍보비가 도민을 위한 거냐 라는 건 정책 결정자의 권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1억을 썼네 얼마를 썼네 얘기하는 거 자체가 웃기는 얘기고 그 전 남경필 지사 때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세계 속의 경기도예요. 세계 속의 경기도. 그때 그런 홍보비를 썼더라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진영 논리로 교묘하게 비판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들은 정말 국민들이 볼 땐 짜증이 나는 거고 수준 낮은 질문들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혹시 블랙리스트 논란 아세요? 이런 유튜브 방송들? 네. 어. 너무 거기 이제 유명하죠. 홍보비 거기 이제 썼다 그러는데 전체 홍보 예산 중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1%도 안 됩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방송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뭐 광고비 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이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대한 언론을 최초로 인정해준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방송 소위 말해서 민주 진영의 그 스피커라고 하는 방송들한테 어쩌다 가끔씩 경기도 광고가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많이 득을 보신 분이 이낙연 지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기사는 그 시기쯤에 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또는 국무총리 계속해서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걸 비열하게 1%도 안 되는 거 나머지는 다 기성언론에 그런 논란을 만들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새날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 단정 짓지 않아요. 뭔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게 상식이고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 홍보에 대한 부분에 약간 우리가 좀 단순히 이제 그 얼마 썼냐 전에는 얼마 쓰고 지금 얼마 썼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2배 썼대 뭐 40% 더 많대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그걸 하려면 성격을 봐야 된다. 그 뭐 예상 규모도 봐야 되고 경기도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뭐 1인당 얼마 정도 썼는지까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보 그러면은 보통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언론 달래기 그런 예산 아니냐 이런 게 거의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너무나 많이 내니까 그 정책을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제로는 정책을 냈는데 홍보를 안 하면 정책을 무엇하러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 정책이 도민의 삶하고 연관이 됐는지, 그래서 효과를 냈는지,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비판하고 해야 되는 거지, 금액을 전에 비해서 많이 썼다, 뭐 어떻다 얘기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저희가 2020년 10월에 국정감사 자료들 기준에서 보면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셨을 때 2016년에는 뭐 60억 정도 되는 남경필 지사 때 18년도가 한 100억 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은 18년도 쓰는 거를 예산 편성하는 사람은 2017년도에 남경필 지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18년도에 한 107억 정도 되고 2020년도에 한 126억 정도 되는데 차이 조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정책을 더 많이 냈고 이번 이재명 지사가 그 정책이 얼마나 도민의 삶에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없었다면 그러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없이 어떤 내용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금액 가지고 대조한다는 그렇습니다. 건 그냥 프레임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임기 첫 해에 그 예산은 남경필 예산이고 요것까지 다 뭉뚱그려서 임기 첫 해부터 얼마를 썼네 막 그런 논란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비난할 때 최고 좋은 방식은 총액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다 합쳤을 때 저쪽에서 공격할 때 되게 열받더라고요. 2년 반 동안 총액을 다 합쳐봤더니 한 15개 상위권 방송한테 실제로 1년에 쓴 금액이 사실 정말 미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분 나쁠 정도야. 근데 다만 그분이 이런 대안 언론을 인정해준 최초의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경기도가 정책을 많이 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정책은 알려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건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만 잡아놓는 게 아니라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것도요. 뭐 하다못해 취업수당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받아가라고 계속 알려야 받아가죠. 그쵸. 몰라서 못 받아간다고. 청년 기본수당 관련해 처음에 집행하려고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 막 홍보를 해요. 받아가라고. 근데 받아가는 수치가 되게 낮아.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홍보를 잘못한 거다. 홍보 몰라서 방법을 못 바꿔라. 받아가는 거니까요. 지금 상당히 높아. 거의 다 받을 거야, 뭐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그 CM 음원을 받아서 제가 저 팟캐스트에 튼 적이 있는데 최근일걸요? 그 청년들 면접 수당 같은 거 있어요. 있어요. 면접 보러 갈 때 차비라도 해라. 그게 얼마나 애틋합니까 마음적으로. 그게 맞아요. 정치인데 이걸 다 뭉뚱그려서 건건이 수백 건 될 텐데 그것도 요거를 뭐 4년 3년 동안 뭐 몇백억을 썼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정말 비열한 것이다. 이게 자, 거기 제가 홍보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기사 뭐 다 봐서 알겠지만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면요 중학생도 이해해요. 근데 모르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대선 나가려고 쓸데없는 돈 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쪽 프레임은. 그 전체 예산으로 보면요 되게 극소수고 그 비교랑 옆 동네랑 비교를 하잖아요. 서울보다 한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 홍보비가. 그럼 서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셔야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쓴다. 경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은 너무 낭비하는 꼴이잖아요. 그냥. 그러네. 네. 서울은 더 쓰는데. 거기 한 1인당 5천 원 정도 나가요. 근데 경기도 1,800 얼마 정도일 거라고 지금. 그럼 거기 엄청 낭비하는 거야. 경기도가 낭비하는 수준이면. 그러면 서울시의회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홍보비의 많고 적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정책이 더 소개가 더 중요하다면 소개하는데 더 예산을 태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에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 홍보처럼 하나 만들어라. 좋은 정책 되게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요식행위로 예산만 살짝 넣어놓고 일부러 알리지 않으면서 그게 아니라 이만큼 우리 잘하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에 언론 지형이 정부가 잘하는 거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심지어 KBS까지도.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계속 홍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홍보의 시대예요. 쉽게 표현하면. 몇 년 전에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PR 시대 뭐 이런 네. 그런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려야 알지 사람들이.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자랑 좀 해주시면서 경기도는 어떤 곳입니까?
뭐 제일 크죠 일단 인구 제일 많고 땅덩어리 제일 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기 또 지사 자랑하러 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보면 경기도에 큰 땅을 갖고 있는 동네들은 인구가 작아요. 경기 북부들이. 동북부 얘기. 저희 지역에 있는 포천은 서울의 1.4배예요. 양평도 1.4배 넘어요. 연천, 가평 다 그래요. 수원보다는 한 3배 정도 클 거예요. 근데 인구는 한 8분의 1, 10분의 1 정도 돼요. 15만. 근데 균형 발전이 이 키워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3차에 통해서 북부로 이전을 했어요.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쭉 돌이켜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사가 하는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 정말 이해가 첨예한 부분을 이겨내고 그다음에 공감을 얻어서 이전을 하는 걸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도 실력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리고는 아니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경기도가 자랑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을 보다시피 아마 역대급 네. 광역단체장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선 지지율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진짜 걱정인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다음 도지사가 걱정입니다. 피곤할 거예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앞 사람이 너무 잘해버리면 평가당하겠죠. 이 양반이 되게 이기적인 거야. 다음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저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 맞잖아요. 그 형제간에도 큰형이 맨날 만점이야. 근데 나 96점 맞았어. 그거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너무 그 인기가 많아져서 옛날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이 되려면 서울시장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을 들었는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앞으로는 그 표가 경기도지사가 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가 네, 아까 그 경기도에서 했던 정책들 있잖아요. 네. 최초이자 그 유일한 정책들.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저쪽 사람들이 반대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기본소득 하는 나라 사실상 없다 이런 건데 한국이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면서 점점점 재원도 늘리고 국민들한테 지지받으면은 저는 이런 거거든요. 정부가 국민들한테 잘해줘요. 그럼 국민들 세금 냅니다. 세금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세금의 가치를 값을 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지사 후보가 그 농민 기본소득이나 저희 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있는데 지금은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푸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본소득을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월 일이든 연 일이든 뭐 누구나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면 농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농촌이 어떻게 변할까? 귀농을 할까? 농촌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는 그걸 시도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근데 이제 이 부분 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기재부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재정 건전성. 살림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일반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는 이유는요.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잘 돈 저축해놓고 있다가 큰일 생기면 그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큰일 벌어졌잖아요, 지금. 사실 상권들 다 무너지면 어떻게 복구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이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러면 기본 소득 관련해서 얘기하면 뭐 월 30만 원 얘기 나오고 전 국민 대상을 했을 때 180조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접근 방식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먼저 하면 안 되느냐. 180조 할 수 있냐 없냐. 만들 수 있냐 없냐. 이 논의하면 돼요, 사실. 근데 이 논의는 뭐냐면 산업구조 개편 얘기랑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제조업 갖고 안 되는데 이 산업구조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럼 이거 하다가 물러날 거냐 후진국으로 갈 거냐. 되게 도전의 시기에 와 있거든 지금. 근데 그런 좀 개혁적이거나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거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항상 그러지. 이거 내 돈이야. 니들이 갖다 쓰려고 그래. 그러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국민들이 한번 뭘 얘기를 해 주셔야 돼. 스트라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항상 드는 비유가 있죠. 네.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억대 연봉 이상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럴 때 한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근데 현재 빚을 내야 됩니다. 추경 같은 걸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은행에서 아버지가 자식 대학교 보내려고 등록금 빌리는 건 똑같은 건데 갚을 여력이 되니까 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먼저지 당장 돈이 없다고 자식을 대학을 못 가게 하면 되겠느냐. 그 능력의 차이라고 보는 거고 국가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쫙 끊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이재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시각이 잘못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선순환을 만들어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경제를 막 돌리면서 뭐랄까 고용도 많아지고 어떤 복지 수준도 높아지고 이 모든 경제 선순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돈 들어가면 그 돈 코주머니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이재명이 만들어 놨잖아 지역화폐를 무조건 쓰게끔. 근데 이제 뭐 접근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의 차이. 정치인은 안 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관료 집단들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하죠. 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야 이재명 지사를 지금 뭐 비판도 좀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비판하실 게 없나 봐요. 나오셔가지고. 비판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비판할 만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 좋은 기억만 있으시네. 네, 예전에 이제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 엄청 세더라고 술 드시는 거 보니까. 저래갖고 저렇게 맨날 술 먹고 다니면 큰일 날 텐데. 근데 그거 보니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그 예전 일이기도 하고. 뭐 엄청 서운하고 비판한 적 있긴 해요. 하지 마세요. 네. TMI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진짜 그런 소리였고. 네. 자, 재명 씨 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네. 이건 인터넷 사이트인데. 네,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주소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JM 이재명 할 때 JM C 보다 할 때 SE 재명 C 점 하우스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름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제명 맞고요. C는 이제 보다라는 거잖아요. 음. 조금 더 해석하면 뭐 이해하다까지 가죠. IC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재명 씨가 뭘 하는지 보고 이해 좀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가 되면 우리 재명 씨를 저기 좀 이렇게 하우스로 보내자. 무슨 하우스인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네이밍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거의 대동소이하게 캠프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후보자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자리 싸움을 많이 해요. 독점을 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 지사께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시민사회가 이 이재명이라는 캐릭터를 확장하고 더 널리 전파하는데 역량들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할 곳을 만들자. 그게 뭐냐면 지금 캠프 내에서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홍보하는 방법들이 웹자보를 만들어서 카톡방에 막 전파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통계가 있냐, 어디까지 전파가 되는지를. 아, 그러네. 몰라요. 근데 거꾸로 시민들이 막 웹자보를 제안을 했어. 그럼 개중에 눈에 쏙 들어온 것들은 호응도가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 눈높이에 맞게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 그런 걸 갖다 써라 차라리. 안에서 고민하지 말고 공식적인 정책 발표라든지 팩트가 어긋나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캠프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자 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의 포탈 정도 느낌.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보름 정도 계속 그 보정 작업을 했죠. 그 만들어져 있는데 좀 들어와 봐라. 뭐가 불편하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근데 앞으로도 그것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구조.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잘 돼요. 거기에 먹히는 거를 캠프에다 전달을 하면 캠프에서 아, 우리랑 소통하는구나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 유권자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재명식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PD가 일반인들이. 그래서 막 그 PD가 이제 작성을 하지 시나리오를. 근데 일반인들 봤을 때 홍도가 너무 좋아. 그럼 그 사람이 PD가 되는 거지. 배우 나오세요. 재명씨 배우 빨리 오세요. 당신 역할은 이거야. 그래서 대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함께 해보자. 저 뭐 이런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직 준비 단계인데 대대적으로 한번 전파가 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한번 따로 가입하는 거 야, 안내해드리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주소부터가 잘 만들었네요. 아, 주소 기억하기 딱 하기 쉽게. 그렇죠. 제명신의 집이에요. 제명신의 네. 집. JMSE.house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 사실 저도 그런 필요성 느꼈거든요. 네네. 이재명 지사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 같은 유튜브 방송에 영상 하나에다가 막 댓글 달고 다 흩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저기 100만 스피커 있잖아요. 네. 100만 스피커. 우리가 100만 스피커가 되자. 근데 이제 빅 스피커들도 있잖아요. 새날처럼. 근데 아직 40만밖에 안 돼. 근데 우리 100만 개개인의 스피커들이 내가 하다가 힘에 붙이면 여기다 좀 몰아주자 100만 개만. 그러면 140만 되는 거 아니에요. 43만입니다. 네. 43만을 왜 빼세요? 네. 경기도 그 인구 줄임 기분 좋으세요? 매일매일 숫자가 늘어나는 네.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스피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스피커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 좀 논의해보고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응원하고 재밌는 걸로 하자. 남 욕하는 거 하지 말고. 맞아요. 신나서 하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신나서 하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뭔가 너무 네거티브로 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다. 나는 선거운동 진짜 정치인들 되게 약간 후식해 보이는 게요. 상대방에 대한 장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김우석 의원은 말이야 인간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있죠. 그러면 한 팀 내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 찍더라도 저 사람 인간성이 됐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수사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제도를 갖고 와서 선거운동 방식을 쭉 보면 오늘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전화번호, 전파. 재미없잖아요. 네. 저는 요거 잠깐 다른 면으로 살짝 다른 면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재명 제명시 하우스가 좋은 이유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아주 좋은 점이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받기만 했다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정책을 내면 저런 거 하나 봐. 그리고 항상 받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느낄 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탁상 행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장 얘기 모르는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질만 하고 말할 데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될 사람 한 번도 얼굴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신 정치인의 불신을 넘어서는 그 부분을 이거 너 잘못됐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쌍방향의 소통 창구를 만들었다. 새로운 시도다. 정책도 굉장히 브레인들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에 안 맞는 정치를 시민의 눈으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다. 그런 의미에서 제명시 오케이. 하우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세요. JMSE 제명시 하우스 네. 관심 가져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할 기회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수한 거를 좀 수정을 할게요. 40만 아니고요. 43만이고. 재밌으시네. 네. 앞으로 143만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숫자를 최선을 중요한 거 다하겠습니다. 아닙니까요? 저쪽도 한 130만짜리 있잖아요. 유명한 네, 거. 조회수는 똑같더라고요. 구독수 말고 계속 보는 숫자. 네. 실시간. 네. 실시간 140만 추구하는 네. 새날. 네. 그렇게 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요. 저는 조금 짧게 하는 거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특조금 관련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의원들한테 도지사가 여러 가지 협의하여 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특조금 못 받았거든요. 배신감. 그래서 엄청난 배신감에 좀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막 썼거든요. 근데 특조금이 뭐예요?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주는 건가요? 네, 지역이 주는 거죠.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에 필요한 거를 일반 예산 말고 이제 주는 거죠. 긴급하거나. 근데 측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지역에 안 줬다고. 저한테 안 준 거죠. 이제 제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돈인데 열심히 거죠, 이제. 찾아다니면서 경기도에다가. 이제 돈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똑똑해진 거예요. 그 서운하셨다고. 네, 제가 내가 측근인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졌겠죠.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안 주지? 그렇게 생각해서 페이스북에 막 썼거든요. 썼더니 그 다음날 설명을 하셨어요.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올릴 때 똑같은 거 안 올리고 더 많이 보완해서 더 많은 곳을 찾아다녔고 더 많이 설득했어요.
그다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지사가 굉장히 이재명 후보가 독하구나. 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생각에 주는 것도 아니고 우열을 가려하면서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아무리 가까워도. 이 사람 진짜 훌륭한 독하구나. 수준이죠. 네. 그래서 근데- 앞으로 특조금 올릴 때는 어. 2번, 3번 여러 번 들여다보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는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생각외로 우리 푸나님이 너무 지적으로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새날다운 새날이 또 우리 마음속에 오기를 바라고요. 애정을 갖고 보세요. 화면상에서도 지적으로 생겼을 아, 거예요. 진짜요? 코로나 방역 수치 우리 경기도민이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후보다운 후보 이재명 후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또 우리 새날 TV가 나쁜 말로 하면 많이 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길게 해도 될지 몰랐네.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를 이제 우리가 비판할 시기는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아니 돼요. 뭐 이런 네, 정도는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하셔야죠. 자, 지금은 네. 이제 뭐 경선 막 들어가 있고 저쪽 본선까지 갔을 때는 당연하죠. 으쌰으쌰 응원하는 게 더 네. 중요하지 않을까. 여당이 어쨌든- 되면 꼭 까주십시오. 네. 경기도의원들 나오신 게 제 방송이 처음이에요. 네. 국회의원들 네. 많이 나오시는데 네네.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경기도의회에서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짧은 시간에 뭐 다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정치 잘했구나. 네. 경기도 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제 내부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시간 내주신 김우석 의원, 김직란 의원, 이 두 분 경기도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